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일요일 아침이네요. 저는 스타벅스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일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이나 활동 등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뇌에 범주화가 된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공간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지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것을 범주화해서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외출하거나 집에 들어왔을 때 차키, 지갑, 반지, 목걸이 이런 것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칫솔이나 치약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그게 왜냐면 칫솔이나 치약 그런 것들은 욕실이랑 같이 범주화가 되어서 기억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치약이나 칫솔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잃어버리는 어떤 차키,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은 그것을 구분하는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잃어버리고 까먹는 거예요. 우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가끔 가지고 나가잖아요, 비 오는 날. 그래서 까먹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건망증이 심해서가 아니라 내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들을 어떤 현관 옆에다 두고 외출 시 혹은 들어올 때 두는 물건이라는 통을 만들어 놓으면 그 통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자주 잃어버렸던 물품들이 범주화되면서 그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뇌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스타벅스에서 와서 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그냥 굳이 스타벅스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찾게 되는 거예요. 가령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스타벅스에 들어와서 이 맥락 안에 있는 공간과 이 범주화되어 있는 공간에 제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 실제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겪었던 정보들이나 어떤 책에서 얻었던 지식들을 현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그렇게 범주화가 되고 맥락화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다음 주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번 주에 다 꽉 차 있어요.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다음 주를 시작하더라도 전혀 제 스케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해나가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겪었던 것들, 내가 생각해서 얻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책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들, 아니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얻었던 통찰들,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집에서 하려고 하면 도무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만의 공간으로 와가지고 그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이든 의식적이든 강제적으로든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카페로 올 수 있겠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데 그렇게 와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트북도 켜서 어떤 것을 타이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책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책을 안 읽고 계세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동기로 유발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꾸 하라고 해서, 또는 주변에 자꾸 읽으려고 하는 풍토 때문에 내가 마치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강제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 형식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그냥 읽고 나서 자연스럽게 뭔가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시간을 쓰고, 그러니까 1년의 기회비용이 투자되는 일인데 그것을 그냥 100권, 1000권 읽는다고 그 사람이 현명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읽지 않은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냥 읽고만 끝난다고 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책을 읽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다든지, 아니면 많이 읽는다는 것, 아니면 다양한 서적을 접한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현업에 적용시킨다든지 어떠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경험시켜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굉장히 안 읽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1년에 한 4-5권? 3권 정도 읽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직접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책을 자주 읽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사무실 오픈한 것부터 지금까지 읽은 게 거의 10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스스로 더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정말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오히려 무지함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지함 때문에도 더 스스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책을 읽어서 왜 효율성이 없고 이거를 왜 활용할 수 없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무대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고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정보를 접했거나 외웠을 때 나가서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갑자기 떠오르지 않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 무대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학습화시키고 습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더라도 내 몸이 반응하고 내 의식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망치는 일은 없어요. 엄청나게 어떤 혁신적인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망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아니면 주변에서 다 하는 것 같아서 시작한 그런 활동들은 결국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냥 흘러가는 지식, 내 내면과 이런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는 지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나갔을 때 까먹었어도 머리가 하얘졌어도 습관화돼서 내면화돼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독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서 느낀 것들을 쓰고 꼭 저처럼 이렇게 말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는 어떤 영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영상에서 엄청난 통찰을 여러분들께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해보거나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쓰고 어떤 나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이걸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그냥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자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쓰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내가 어떤 거를 얻고자 시작하는 거라기보다는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또는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읽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내일에 더 집중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스스로를 개발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경험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많은 지식을 얻고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게 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경험 자체도 잃어보지 못하고 그런 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여러분들께서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게 사실은 제가 너무 느낄 때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껴두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되기까지 그냥 잠시 미뤄뒀다가 내가 그럴 준비가 되면 이제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의 강제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냥 그게 형식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책을 읽고 책을 읽어서 무언가 쌓아가는 느낌이 든다는 기분이 드실 수 있지만, 그게 현업에서 적용되고 내 삶에서 적용돼서 무언가 아웃풋,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들을 얻어서 그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일을 맡고 있고, 그런 것들을 결과로 이루어내야 성과를 내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기분 좋은 정도로만 느끼고 그냥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기분 좋은 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경제적인 어떤 여유, 자유, 그리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어떤 멋진 삶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남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공경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길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낼 수 없다면, 어떤 정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것은 그냥 책에서 다른 사람들이 읽는 것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돈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독서를 지속할 수 있으려면 독서로 인해서 재화 창출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게 마케팅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케팅 관련된 부분은 어떤 업에서도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줄 아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가령 어떤 커피집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상위 1% 정도로 커피를 잘 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매장을 알리지 못하고 본인을 브랜딩하지 못하면 그 커피집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커피를 제일 잘 만든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사업체로 확장시키기에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커피는 상위 한 30% 정도로밖에 못 만드는 능력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케팅에 대한 능력, 그리고 영업에 대한 능력, 어떤 자팍다식한 능력이 상위 30%의 지식으로 여러 가지 구비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시장 상황, 관련된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성공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우가치 혹은 피카소처럼 어떤 특정 분야의 상위 1%의 재능을 발휘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 시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디어가 생겨나고 1인 세상이 되면서 누구나 나를 브랜딩할 수 있고 누구나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일방적인 곳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단방향의 어떤 미디어 마케팅에서 벗어나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뿌릴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후기를 통해서 나를 스스로 브랜딩 시킬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내가 겪었던 정보들이나 지식들을 새로 얻었던 지식과 접목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여러 가지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은 상위 1%의 하나의 지식이 어떤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20%에서 30% 되는 능력을 여러 가지 갖추는 사람이 성공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나 다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잠재력도 가지고 있고 그냥 단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의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매체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어떤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시간과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범주, 맥락화되어 있는 공간을 꼭 만드십시오. 그 공간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한 500%는 올라갈 거예요. 그런 집중력이 올라간 500%의 공간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지식들이나 정보를 꼭 융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이 읽으라고 해서 혹은 남들이 다 읽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스쳐가는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런 경험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행동 자체를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을 어떤 남들이 강요라기보다는 내 내면에서 어떤 욕구 알고 싶다는 욕구로 행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그것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쓰고 말씀까지 하시는 단계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남들의 문제 해결을 도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능력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이나 어떤 지식들을 다 조합시켜가지고 상위 30% 되는 능력들을 도구들을 많이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나를 스스로 브랜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멋진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꼭 그런 결과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못했던 일을 마저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내면적인 부분을 꼭 돌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